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20여 년에 걸친 장기 독재로 필리핀의 경제와 민주화는 더할 나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에 한거에 혁명을 일으킨 필리핀 국민들은 결국 마르코스의 장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후 필리핀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라는 이념을 지켜야 할 미국이 오히려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지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미국은 필요 없다며 강렬한 반미 시위와 민족주의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 결과 1992년 필리핀 의회는 미군 주둔협정 연장을 한 표 차이로 부결시켰고, 결국 미 해군의 제7함대는 필리핀 수빅만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필리핀 의회와 정부 모두 이상적인 민족주의 열정에 휩싸여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오랜 독재 정치와 경제 낙후로 필리핀은 제대로 된 해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군은 주로 외국 해군에서 퇴역한 노후함들을 재개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나라도 포항급 초계함인 충주함을 PS-30 콘라드 얍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필리핀 해군에 공여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필리핀에서 물러난 공백을 틈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필리핀 서부 영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를 차지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영해법을 선포하고 스플래틀리 군도가 중국 영해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중국명으로 난사군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로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에 힘으로 밀고 들어와 자기 땅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에게 필리핀의 이익을 지키려는 결의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필리핀 해군 전투함 BRP 이바탄함이 5월 13일 팍아사 영어명 T2 섬 항구에 정박하면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배치된 첫 번째 필리핀 전투함이 되었다. T2 섬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필리핀이 보유한 섬들 중 가장 크다. 그뿐 아니라 지난 주말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된 필리핀 최초의 현대식 다목적 구축함인 BRP 호세 리잘이 수빅 해군기지에 도착하기도 했다. 2015년 호주가 퇴역시킨 발리파판급 중상륙함을 새로 개장하여 필리핀에 기증한 BRP 이바탄은 바타네스 최북단섬에 살면서 강한 태풍과 거대한 파도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강건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바탄족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BRP 이바탄의 팍아사 T2 섬 정박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국제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팍아사 섬은 필리핀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 깔라야안의 일부로서 1978년에 설립되어 10여 개에 달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의 작은 섬들과 암초들을 관리하고 있다.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고립된 지형과 기반 시설 부족 때문에 이 마을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었지만, 건설 공정의 약 90%가 완공된 항구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주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선박들이 1년 넘게 몰려들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팍아사섬 항구 건설과 섬 활주 업그레이드 작업을 강행시켰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개선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분쟁 지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이 건설된 항구는 섬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건설 자재와 필수 물자 공급을 촉진할 것이다.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담수화 발전소,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 저온 저장 시설, 어항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이 마을은 더 많은 주민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이 개선되면 팍아사섬은 더 많은 식량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의 주둔한 병력에 정례적인 물자 재보급이 가능해지고 병력의 순환 배치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섬들의 재고 물품을 보충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도 팔라완 섬을 경유하는 긴 항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이동 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필리핀 정부가 파가사 섬에서 실시한 인프라 건설이 다른 섬에서도 유사한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라면 그것은 나날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영토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의 입지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이 스프레틀리 군도의 점령지에서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 등을 건설하는 동안 필리핀은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해오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간척 작업을 통해 작은 모래섬을 거대한 인공섬으로 바꾼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의 정세 판도를 일시에 바꾸어버렸다. 인공섬이 완성된 이후 중국 정부는 분쟁 해역에 대한 사법권 행사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해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안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해양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동시에 일방적인 어업 금지령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 중국은 반폐쇄해에 위치하는 80개의 지역물에 중국식 명칭을 부여하면서 2개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립했는데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스프레틀리 군도를 관리하게 되며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필리핀과 베트남 양쪽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해 3월 피어리 크로스 암초대와 인근 수비 암초대에 새로운 연구소를 2개나 설립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해로를 두고 조만간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랫동안 필리핀은 깔라야안 시에서 중요한 건설 공사를 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같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으며 잘못하면 영유권 경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깔라야안의 건설 계획을 방해해왔던 것이다. 국내 안보를 우선시한 채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방치해놓고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외교적, 법적 접근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필리핀 정부의 초기 대응은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던 자국 국익을 잠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반군들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아세안 국가들 중 하나로서 이 반군들에 대한 집중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반군 사태로 유발되고 있는 국내 안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한 이유라야 필리핀 정부는 자국 영토 및 영해 방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지속적인 현대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 중상륙함 BRP 이바탄의 파가사 T2섬 정박과 대한민국의 대형 조선사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의 다목적 미사일 구축함 BRP 호세 리잘의 수빅 도착이라는 2가지 사건은 두테르테 행정부가 필리핀 서부 영해 내 자국 이익 방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BRP 호세 리잘급 입원함 BRP 안토니오 루나함 역시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9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2016년 중국을 대상으로 한 UN 중재원 소송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호 협의 체계만 수립했던 필리핀 정부는 이것이 결국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돌을 잠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UN 중재원에서의 승소는 또한 필리핀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존재하던 여러 제약을 넘어 팍아사 T2섬에 주요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중국은 예상대로 압박을 가해왔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테르테를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난해 팍아사 섬 주변으로 중국 해상민병대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출몰하자 두테르테는 이 섬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를 침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2017년에는 중국 정부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델핀 로렌자나 국방장관을 비롯한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 등 고위급 장교들을 팍아사 섬으로 보내 상징적인 국기 개양식을 주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례 없는 수준의 깔라야안 자치구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의 개선과 필리핀군 현대화에 대한 헌신은 두테르테 정부가 남길 유산의 일부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2가지 업적이 UN 중재 판정에서 승리했지만
친중국 외교를 펼치며 분쟁 지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두테르테 정권이 발생시킨 역사적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할 것인지는 오직 미래만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2020년 5월 27일 홍콩의 유력 신문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자기 집 앞마당을 뺏긴 필리핀은 중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필리핀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흰머리 독수리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흰머리 독수리를 잘 이용해서 잡식성 팬더곰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군사 동맹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능력, 그것도 매우 훌륭한 자주국방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을 축출했다가 중국이라는 외세 침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뼈아픈 실수를 깨달은 필리핀은 국제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호라이즌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호라이즌 1 사업 기간 동안 필리핀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12대와 현대중공업이 만든 인천급 구축함인 호세 리잘급 2척을 도입하게 됩니다. 필리핀 해군의 1년 예산이 7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이고 다운그레이드된 인천급에 해당하는 호세 리잘급 한 척의 가격은 거의 2천억 원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꽤 무리를 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함 안토니오 루나까지 더하면 필리핀 해군 1년 예산의 반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만큼 필리핀 정부의 대중국 해양 전력 양성 의지는 강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1 사업으로 도입하게 될 한국산 무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신형 구축함을 도입하면서 대잠용 경어뢰로 LIG 넥스1의 청상어를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최신형 디젤 잠수함 건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죠. 또한 아무리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급박한 순간에는 결국 군사력이 중요한 해결 수단이 된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군사력을 정치적 압박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시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구축함 몇 척 정도를 배치하는 정도로는 중국 정부에 별다른 부담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최신의 구축함인 호세 리잘급 2척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현시적 군사력을 보유하려 하는 것입니다.